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저는 퇴직 후 바로 개업하는 검사장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광주지검장께 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최근 검찰 인사를 통해 물러난 전직 검사들, 특히 검사장들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검찰 인사가 발표되면 통상 물러나는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리고 여러 후배 검사들이 댓글로 화답합니다. 겉보기에는 상당히 아름다운 내부 문화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글은 일종의 개업 인사가 되기도 합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사표를 내고 나오는 검사들이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사직 인사는 변호사 개업 인사인 셈, 사직 인사에 달린 검사들의 댓글들을 동판에 새겨 개업한 변호사 사무실에 걸어놓고 검찰 내 인맥을 자랑하기도 한다. 일종의 영업 재산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과 달리 이 내부에 올린 이 글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알게 되시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경우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유명세를 탄 분들이 변호사 개업 초기에 후배 검사의 친분이나 검찰 내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변호사로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이른바 전관예우의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검찰 조직을 사랑하고 후배를 위한다면, 그리고 공직자로서 명예를 중시한다면 잠시 시간을 가지시고 성찰한 다음에 다음 진로를 모색하지 않는가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가 제 생각입니다. 우리 광주지검장께서는 그 검사장들이 퇴직 직후 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다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바로 개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상당한 시간을 두고 후에 개업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검사장 직전에 검사장께서 검찰을 떠나셨지요?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로 개업하셨다는 소식 듣고 알고 계십니까? 그 후에 연락을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직전 검사장이 변호사 되신 이후에 사건 때문에 광주지검에 직접 찾아오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전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건 관련해서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네,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올 여름 무렵에 개업한 전직 검사, 부장검사에선 변호사들이 사건을 가지고 광주지검까지 온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온 적은 없습니다. 전화 온 적도 없으시고요. 예, 예. 네. 검찰에서 고위직까지 지내신 분들이 같이 근무했던 후배 검사들을 찾아와 또는 전화로 안부 인사 등을 여쭙거나 이렇게 관련해서 맡은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검사장들께서는 대부분 아마 검찰총장까지 하시더라도 조만간은 결국은 변호사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물러나실 때 조직과 후배, 국민을 위해서 바로 변호사를 개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광주검사장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 그 수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기관의 정보 공개 관련한 것입니다. 그 현재 광주검찰청에서 그 경찰의 사건 송치 전후에 경찰의 송치 의견서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수사검사가 판단해서 공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송치 의견서가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른 열람 등사 신청의 대상이 혹시 됩니까, 안 됩니까? 열람 신청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대신 이제 그것이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면 그것이 대외적 유출됐을 때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사건이 종결된 사건이 아니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아직 사건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단계의 의견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올 5월에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고소인이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 송치 의견서를 공개해달라며 광주지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소송까지 제기된 사건인데요. 물론 우리 검사장께서는 8월달에 취임하셨습니다만 이 사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는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했나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어떤 사건을 말씀입니까?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 대해서.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고소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그럼에도 경찰의 송치 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많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검사장님? 그것이 이제 일종의 민사소송이나 다른 수단으로 이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수사 중인 사건인 경우에는 그 경찰 의견서나 이런 것이 대여지로 나갈 때 그 사건의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은 조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달리 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불기소된 경우 아니었던가요, 결론이? 예, 그거는 고소 사건이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 예. 그거는 이제 보험 사기 사건의 고소인이 아마 보험회사 측에서 아마 요청을 민사소송용으로 사건을 달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 수사기관은 직권에 의한 적극적인 수사보다는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와 유사하게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어느 한 당사자가 거짓 주장과 왜곡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잘 몰라서 방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 경우에 수사기관이 혹시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넘어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 송치 의견서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양쪽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진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수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지 이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하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약이 많고 저희가 자유롭게 공개할 수 없는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1분 더. 예, 검사장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 당사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진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억울함이 느껴지고 있다면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은 항고나 재정신청 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이 이 점을 유념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좀 더 공개 대상을 늘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